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금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일제 징용 피해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들이 얽혀들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소금과 관련해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세계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해외로부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한국도 외부로부터 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톤 정도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양은 한 200만 톤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800만 톤이라는 소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톤 정도의 소금을 쓰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양은 50만 톤 정도 됩니다. 두 나라 다 약 80% 정도의 소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입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로부터 소금이 공급되지 않으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먹는 소금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대로 좀 낫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50만 톤의 소금은 대부분 식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한 20만 톤은 정제염이고 30만 톤 정도는 천일염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식품 쪽으로 식품이나 식품공업용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수입된 한 250만 톤 정도의 소금은 대부분 이제 화학공업의 원료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산알칼리 공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구상의 물질은 다 산성 아니면 알칼리, 그리고 중성도 있겠죠. 물 같은 경우가 중성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산알칼리를 대표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거는 약 알칼리지만은 이걸 쪼개게 되면은 알칼리와 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NaCl을 쪼개서 NA는 수산화 나트륨을 만들게 되면 알칼리가 되고요. Cl은 H를 붙이게 되면 염산이 돼서 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합치면은 이제 소금이 되게 되는 이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업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에는 다 소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종이, 유리, 섬유, 화학, 기자재 모든 것들이 다 소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은 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다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소금의 통제가 되겠죠. 그리고 소금이 공급이 끊어지면은 식생활 자체는 다 망가지니까 아예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약점이 내지는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80% 정도의 소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소금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일본 경제는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사람들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에 천일염이 처음 도입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쯤 전입니다. 1910년에 주안에, 인천 쪽에 주안에 이제 염전이 생기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염전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이제 공업화를 하면서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식민지 하면서 소금을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그때는 자연으로 해서 끓여서 만드는 방식의 소금을 만들었다 보니까 소금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만에 가보니까 천일염, 염전을 이용해서 천일염식으로 소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가져다가 한국에다 이식을 한 게 한국 천일염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못했냐? 일본은 비가 많이 오는 데다가 대단히 습하고 갯벌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필요한 소금의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하면서 한국에서 천일염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대만에서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소금 공급이 끊어지니까 자체적으로 정제염 소금 제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소금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소금의 수요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멕시코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량의 소금을 수입해서 공업이라든가 식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소금도 대부분이 호주라든가 멕시코 같은 데서 수입을 하고 중국에서도 일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공이 소금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공급이 해외로부터 끊어지게 되면은 쉽게 수입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지금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금은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이 다변화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금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바로 망하게 된다는 거. 소금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소금 공급이 끊어지면 공업도 무너지고 식생활도 무너지고 사람이고 생명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중요성 이 뜨거운 여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소금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앵큐 문소금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소금으로 건강한 생활 누리시고 한일 간의 이런 문제도 빨리 해결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서 나가고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